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첼시와 아스날 경기 리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선발 라인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첼시 같은 경우는 구스토가 부상으로 복귀했고 그에 따라서 쿠쿠렐라가 왼쪽 풀백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코리 선수는 다시 센터백으로 돌아가면서 뭔가 좀 수비 라인이 다시 좀 정상을 찾은, 부상 때문에 막 쿠쿠렐라 오른쪽 나오고 좀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정상을 찾았고 수비 라인이, 그리고 콜 팔머 선수를 제로톱으로 기용하는 정말 묘수를 포체시노가 냈습니다. 당연히 스트라이커 역할은 아니었고 이제 가짜 9번 같이 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제 팔버가 이렇게 내려올 때, 그다음에 측면으로 빠졌을 때는 스털링 혹은 갤러거가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좀 메워주면서 전술적으로 아주 좀 준비가 잘 된 제로톱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스털링이 측면에서 공을 치고 달리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맨 처음에 라인업 나왔을 때 스털링을 최전방으로 세웠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털링이 그래도 제로톱을 과거에 서본 적이 있으니까, 네, 그리고 첼시에서도 꽤 자주 했었어요. 지난 시즌에도. 그러니까 스털링 제로톱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건 아니었더라고요. 팔머가 제로톱 역할을 해주면서 스털링이 측면에서 공을 좀 풀어준다거나 아니면 치고 달린다거나 이런 식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팔머가 좀 확실히 낫더라고요. 팔머는 펄스9이 좀 잘 어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등딱이 좀만 좀 잘 되면 좀 잘할 것 같은데 이건 좀 아직 약하니까. 등딱은 뭐 이제 사실 이거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거의 상황에서. 피지컬이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거의 크라우치형 선수. 너무 말랐어요. 음. 그래서 피지컬적으로 뭔가 이렇게 싸워주고 하기에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외에 점에서는 좀 제로톱에서 장점이 드러났고, 그래서 팔머가 이제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는데 아무래도 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중원에서는 뭐 달리기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달릴 경우도 없고, 사실 뭐 저희가 등딱을 얘기하긴 했지만 이 선수가 키핑을 해주고 빠르게 패스만 준다면 그렇게 등을 질 필요도 그렇게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피드가 약간 필요 없는 자리로 선수를 이동을 시키면서 약간 장점을 발휘하게 해줬고,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그런 역동성이 부족한 그런 최전방에는 갤러거가 이번에 뭐 공수 양면에서 진짜 이 경기 MVP였습니다. 진짜. 네. 갤러거 진짜 어떻게 봐야 돼요? 갤러거가 이제 시즌 초반에는 이제 후방 플레이메이커로 나서기도 하면서 약간 저 자리에 왜 쓰지? 쟤는 저기서 뛰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첼시에서는 약간 자리를 잡지 못한 이 선수의 포지션은 어디인가? 2선인가 3선인가? 공격형 미드필더인가 수비형 미드필더인가? 약간 어디에 뛰어도 애매한 그런 선수였는데, 확실히 이 경기에서는 그 크리스탈 팰리스 시절에 맡았던 그런 정말 자신의 역동성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에 딱 위치를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니까 진짜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갤러거는 확실히 위쪽에 서야 된다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첼시에서도 위쪽을 좀 세워봤잖아요. 그때도 제가 느낀 건 안 된다. 좀 안 맞는다. 발밑이 안 맞는다. 그때랑 지금이랑 또 다르긴 해요. 그때는 또 측면 약간 2선 공격수 이렇게 나와가지고 약간 지금도 완전 공격형 미드필더인데 또 그때는 그런 느낌은 또 아니었어서 약간 좀 다른 점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의 변화를 어느 정도는 좀 줬어야 되는 선수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선수가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육각형이고 모든 걸 다 잘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장점은 확실히 있다. 라는 것을 이번 경기 또 증명을 한 것 같고, 또 포체티노 감독이 시즌 초반에 선수들이 이상한 데 써가지고 막 엔조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쓴다거나 갑자기 코리를 계속 측면 수비수로 기용을 한다든가 뭐 이런 뭔가 논란이라고 할까요? 문제들이 많았는데, 뭐 이번 경기에서는 진짜 모든 선수에게 딱 본인이 맞는 역할을 다 해준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렇게 변화를 한 걸까요? 저는 사실 이거 뭐 포체티노가 잘 준비를 했던 것도 있지만 선수들이 너무 잘하던데요. 네, 그날 안에 뭐 스털링도 너무 잘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이거 오늘 이날 경기들은 전체적으로 첼시 선수들이 너무 폼이 좋구나 이런 생각도 확 들었던 경기인 것 같아요. 뭐 진체코가 스털링한테 많이 막 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스날 얘기로 바로 이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첼시의 폼이 좋았던 만큼 이제 그 반대급부로 아스날 선수들은 상당히 어려웠던 전반전을 보냈습니다. 일단은 첼시가 수비 시에는 갤러거를 오히려 팔모보다 더 앞으로 전진을 시키면서 또 공격 때와 마찬가지로 갤러거의 엄청난 활동량, 왕성한 활동량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압박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첼시 압박이 좀 거세다 보니까 아스날은 이제 측면으로도 갈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측면으로 가면 이 사카가 마법을 부리면서 좀 풀어주는 장면이 많았는데, 그럴 설수죠.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부상에서 갓 복귀한 상황이어서 그렇게 모든 선수를 뚫고 막 마르티넬리에 반대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장면은 이제 후반에 가서 나왔지만 전반에 좀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스날이 좀 의미 없는 시간의 공을 소유하는 그런 그림이 좀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빌드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진첸코가 중앙으로 이제 옮겨오고 네. 뭐 그렇게 그다음에 조르지노와 같이 이제 2-3 빌드업, 3-2 빌드업 이렇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은 보였지만 아무래도 첼시 선수들이 워낙 방해를 잘해주다 보니까 엄청 많이 네, 뛰었죠. 전반전에는 사실 빌드업 부분에서 그렇게 인상적인 모습을 아스날답지 않게 거의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XG 값을 전반전 후반전을 좀 살펴봤는데 전반전 경우에는 XG 값이 첼시가 1.17 한 골 딱 넣었잖아요. 네. 전반전에. 그리고 아스날이 0.15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첼시 같은 경우는 PK가 있었으니까 이해가 되는 수치인데 아스날이 0.17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점유율이 되게 높잖아요. 전반 점유율이. 그걸 감안하면은 아스날이 의미 있게 공을 소유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 네. 그래서 첼시가 진짜 완벽하게 막아냈던 전반전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전반전 스탯만 제가 봤을 때 느꼈던 점은 아스날이 의미 없이 공을 좀 돌리고 공격 찬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슈팅 개수도 제가 좀 살펴보니까 아스날 같은 경우는 총 2개를 했더라고요. 근데 첼시가 이때 7개 했어요, 전반전. 네. 근데 전체 슈팅이 2개밖에 안 났는데 유효 슈팅은 또 없고 그럼 별 의미 없는 네. 공격 스탯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반전부터 변화가 좀 시도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아스날이 문제를 느꼈고 그리고 이제 왼쪽 수비 진첸코 같은 경우는 스털링을 개인 1대1로 막아내는 것에서 또 어려움을 겪었기 맞아요. 때문에 후반 시작과 동시에 진첸코를 빼고 토미야스를 투입을 합니다. 뭐 그리고 토미야스는 교체로 들어온 이후에 뭐 수비에서뿐만 아니라 공격에서도 상당히 진첸코보다 빌드업에서 더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날 경기 한정에서는 일단은 뭐 패스 21개 시도해서 20개 성공을 했고요. 뭐 수비 부분에서도 리커버리 5개를 기록을 하면서 상당히 관여를 많이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 토미야스가 교체로 들어오긴 했는데 뭐 역할이 달라지는 건 아니고 그냥 진첸코 개인이 흔들렸기 때문에 좀 선수를 바꿔준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득점을 해야 되니까 조르지니오 빼고 스미스로우 투입 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공격적으로 이제 트로사드 투입, 잉크티아 투입 이렇게 하면서 점점 공격적으로 나섰고 이제 그 결과로 인해서 후반전에 점유율은 좀 전반에 비해 떨어지긴 했는데 첼시보다 후반에는 더 많은 슈팅을 시도하면서 상당히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변화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네. 평가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반전의 점유율만 살펴보면 첼시가 대략 한 4 정도 가져갔고 또 아스날이 6 정도 가져갔는데 이제 후반전에 들어서면 5대5입니다. 네. 거의 5대5 상황인데 또 반대로 XG 값이 바뀌었어요. 0.15가 첼시를 기록을 했고요. 아스날이 0.84를 기록했어요. 뭐 1점이 넘진 않았지만 아스날이 역전을 하기엔 성공했다. 그리고 슈팅 개수도 많이 가져갔고 전체 슈팅도 11개씩 가져갔다. 단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큰 기회를 만들지는 못했다. 그래서 아스날이 전반에 많이 흔들렸지만 후반전에 변화를 통해서 그래도 분위기를 주도하고 그래도 변화를 시켜주는 데는 성공했다.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경기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날은 이제 경기의 흐름, 전술적인 싸움도 중요하지만 일단 득점 장면에서의 그런 큰 변수들이 다 있었어요. 마지막 득점 빼고는 다 이제 그런 약간 애매한 거. 얘기할 만한 장면들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 득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득점은 PK 득점이었는데요. 근데 이 PK 득점이 VAR 통해서 선언된 PK 득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한번 옵사이드 안 보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소통 실패로. 근데 그거에서 약간 교훈을 얻었는지 이번 PK를 선언할 때는 이 PK 핸드볼 파울 장면이 발생하고 한 1분 동안 경기가 진행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신을 하고 이제 뒤늦지만 좀 많이 늦었지만 경기를 중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온피들 리뷰도 보고. 네, 맞아요. 그 선언하기 전에 온피드도 보고 이제 확실하게 뭔가 우리가 원하는 그 절차대로 확실하게 수행이 됐었죠. 심판들 칭찬합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는 진짜 칭찬해야 될 거고 일단 10분 47초경에 살리바의 핸드볼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크로스 상황에서 그 무드리기 헤더를 했는데 그게 화면을 보시면은 뭔가 피하기는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바로 앞에서 맞긴 했습니다. 네. 거의. 그래서 저는 PL 심판이라면 이거 안 줄. 좀 그래서 좀 경기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못 피하는 그런 공이라고 봤나 보다. 라고 했는데 이제 결국은 온피드를 받고 PK를 선언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시나요? PK 저는 깔끔하게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손이 너무 위로 가 있었어. 그러니까 사실 그게 PK를 원래 안 받으려면은 손이 약간 자연스러운 동작, 자연스러운 동작을 이제 취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공이 와서 이제 맞아야 되는데. 근데 뭐 물론 이제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이 살리바가 뭐 의도해서 손으로 쳐냈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너무 부자연스러운 손 동작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맞았기 때문에 전 이건 원칙상
맞아요. 네, 어쩔 수 없다. 이거를 이제 헤딩 경합 상황에서 벌어진 거니까 그냥 PL이니까 그냥 이거는 넘어가겠구나. 이거 어차피 공을 보지도 네. 못한 상황이었어요. 살리바가. 그래서 넘어가겠구나 했는데 또 이거를 온필더 립이 본 다음에 확실하게 PK 처리했다. 그리고 맞다 생각해요 저도. 네. 근데 왜 이렇게 원래 했으면 되는데. 음. 원래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하게 잘한 게 아니고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가장 당연한 일. 네.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근데 드디어 좀 그런 장면이 PL에서 나왔다. 그래서 이런 장면이 좀 앞으로 많이 나오길. 그래서 좀 제대로 된 판정을 좀 해주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좀 심판으로 좀 긍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칭찬해요. 칭찬해. 올 시즌 들어 처음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좋은 장면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득점 장면은 이제 무드릭이 득점을 기록했는데 과연 이 득점이 의도된 것인가, 뭔가 노린 거냐, 아니면 그냥 뽀록이 터져서 그냥 운이 좋게 한 골이 들어간 거냐. 이것도 약간 논란이라고는 하기 좀 그렇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재밌는 얘기거리죠. 네, 그래서 무드릭이 48분에 추가골을 기록했는데 측면에서 크로스 타이밍에 딱 왼발 크로스를 딱 올려요. 근데 그 공이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모두가 뭐 그 경기 해설하던 해설위원분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간 크로스를 노리다가 조금 잘못 맞아서 그냥 들어간 것 같다.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기 후에 인터뷰를 보니까 첼시 공홈에 올라온 건데요. 무드릭은 좀 생각을 했던 득점이라고 합니다. 네. 인터뷰는 이렇게 할 수 있죠. 본인이 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드릭의 말에 따르면은 내가 시도한 것은 크로스와 슈팅의 그 중간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경기 전에 코치에게 라야가 골문 앞으로 자주 나오는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 잘 관찰하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코치의 조언을 인식하고 있었고 라야가 좀 앞으로 나오니까 약간 득점도 될 수 있는 크로스를 올려야겠다 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 두 가지를 한번 좀 얘기하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손흥민 선수도 크로스 이제 프리킥 상황이나 아니면 프리킥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중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프리킥을 찰 때 자신은 무조건 이제 간접 프리킥을 차더라도 골문 쪽을 향해서 공을 차려고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선수들을 거치지 않고 골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들어간 프리킥 골들이 몇 개 좀 있어요. 네. 손흥민 선수가. 근데 그 골을 넣고 나서 손흥민 선수가 그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조금 그런 부분들도 또 세심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선수들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라야 선수의 앞으로 나온 장면들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 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에스레티 기사에서도 라야가 너무 이게 이 시점 장면에서 이제 물론 이제 무드릭의 크로스 각도라고 해야 될까? 그거 좋았어요. 궤적이 사실. 너무 좋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당연히 그러니까 궤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그렇게 날아오는 공을 못 막는 건 약간 말이 안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비판하는 좀 글이 있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라야의 위치 선정이 좋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 골을 봤을 때는 이거는 좀 운이 좀 좋았다. 셋복이 좀 터졌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라야 선수가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첼시 코치진에서도 라야 선수가 앞으로 나오고 있으니 잘 관찰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라야 선수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골키퍼가 앞으로 나온다는 게 뭐 요즘은 이제 스위퍼 키퍼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뒷공간을 빠르게 커버하는 그렇기 위해서 약간 앞으로 달려 나와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근데 슈팅을 막을 때는 분명히 그 있어야 되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 솔직히 이거는 뭐 창의성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죠? 정해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위치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냥 손쉽게 실점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사실 정해진 위치라는 게 괜히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참 이거 딜레마예요. 이제 결국 스위퍼 골키퍼를 쓰겠다는 사람들의 딜레마인데 라야하고 그리고 또 저는 라야 이거 보면서 또 대표적으로 생각났던 게 오나나. 특히 인터밀란의 오나나는 그냥 앞에 나와 있는 선수거든요. 수비수예요, 그냥. 근데 그 정도로 앞으로 나와 있는 것을 선호하는 선수들인데 스위퍼 골키퍼를 쓰는 데 있어서 위험성은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이거는 그냥 개인의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우리가 에데르송에게 이런 문제를 발견합니까? 알리송한테 발견을 합니까? 안 하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약간 발견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당연히 스위퍼 키퍼는 이렇게 위치 선정을 잘못한 위험성이 높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스위퍼 키퍼라서 이 선수가 그렇게 나오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스위퍼 키퍼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선수가 그냥 위치 선정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다. 그냥 솔직히 알리송 에드레송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네.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스위퍼 골키퍼의 능력이 좀 떨어진다. 음. 왜냐면 위치 선정도 네. 어찌 보면 골키퍼의 능력 중 하나가 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한두 번 이렇게 상황이 좀 맞아 떨어져서 그럴 수는 있어요. 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알리송도 실수하고 에데레송도 실수하는데. 근데 라야 같은 경우는 좀 많다. 이런 거 이렇게 인터뷰까지 나오는 거 뭐 확실히 많은 것 같긴 해요. 그게. 네, 아니 뭐 코치진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들이고 이 상황들 잘 놀이하고 인지한 다음에 슈팅을 가져가라 이런 것도 얘기가 나오니까 확실히 라야 선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보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골키퍼의 능력 중 하나, 스위퍼 골키퍼의 능력 중 하나의 위치 선정의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나약한 모습이 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요즘에는 스위퍼 키퍼가 대사가 되면서 약간 골키퍼의 치명적인 미스로 그냥 갑자기 실점이 들어가는 그런 장면도 뭔가 비례해서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골키퍼에 요구하는 그런 능력들이 많아지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오히려 기본을 지키기 어려워진. 기본이 너무 많아졌어. 네. 요즘은. 그래서 저는 원래 그냥 가만히 공만 이제 안정적으로 막으면 됐는데 빌드업도 하면서 이제 뭐 수비 라인 커버도 해주면서 이제 뭐 롱킥도 날려주면서 선방도 하면서 이게 뭐 너무 많아요. 그리고 뭐 무드릭은 이 득점이 사실 뭐 시선이 딱 골대로 가고 이렇게 엄청 내가 득점을 해야지 하고 찬 건 아닌 것 같은데 뭐 네.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믿어줍시다. 네, 뭐. 그래서 무드릭 얘기도 한번 해봤고 그래서 이 득점은 그냥 인정해주자 일단 우리 네. 의견은. 네. 아니 뭐 요즘 네. 잘 나가고 있는데 네. 좀 밀어주자 이럴 네. 때는. 그래서 다음 경기가 기대가 되는 무드릭이고 그리고 이제 아스날의 득점 장면에서도 첼시의 산체스 골키퍼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르면서 이번에는 또 골키퍼들의 약간 미스들이 드러났던 경기였는데 이제 첼시가 2대0 상황에서 잘 버텨내면서 76분까지 이렇게 잘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이제 경기를 정리하면 되는 때였는데 근데 산체스가 후방에서 아니란 왼발 패스를 시도를 하면서 그게 바로 라이스에게 전달이 됐고 라이스가 정말 고민하지 않고 바로 슈팅을 때리면서 정말 따라가는 득점을 아주 좋은 타이밍에 기록을 하게 됐었죠. 네. 저 이거 그 산체스가 패스 미스한 거 있잖아요. 네. 저 이거 조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산체스 실수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라이스가 잘 캐치했다고 생각도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라이스 앞에 첼시 선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리고 산체스는 그 선수를 본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선수가 지금 이 선수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이 선수가 받을 준비가 안 되었다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맨 그래요? 처음에 봤을 때는. 저는 그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전 첫 번째로는 그 바로 앞에 있던 수비수한테 준 게 빗나갔다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앞선에 네. 있는 선수가 바로 줄 앞에 생각했다. 진짜 산체스 앞 진짜 한 몇 미터 앞에 있긴 했거든. 근데 패스를 주는데 그 선수를 공이 지나쳐가요. 그래 너무 다르게 주던데? 그래서 나는 사실 이 선 받을 만한 선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있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골키퍼가 공간 패스잖아, 맞아. 근데 맞아. 사실 이게 공간 패스는 대부분 앞으로 주잖아요. 근데 공간 백 패스를 골키퍼가 그 주발이 아닌 발로 시도를 한다고 해서 약간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낄 때는 산체 선수의 실수 맞아요. 실수가 맞고 뒤에 라이스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위협적으로 그러니까 무조건 거기를 주면 안 돼요. 그쪽으로 줄 생각을 안 돼요. 하고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미스예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네. 그거는. 근데 저는 그 받을 선수도 어느 정도는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몇 번씩 돌려봤어요. 근데 이거는 라이스 일단 잘했고 이 캐치 잘했어. 공 오는 거 같이 잘했고 산체스 좀 미숙했다.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미숙했다. 된다. 이렇게 주면 안 된다. 사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골키퍼가 이렇게 주는 건. 그리고 받을 선수가 있었긴 있었다. 하지만 이 선수 뭐 뒤에서 오는 라이스를 캐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리고 생각이 약간 들어서 수비진은 하나 벙찐 것 같아요. 공이 어디로 가는 거지 지금? 하고 약간 다들 공을 바라보고 이게 뭐지 하고. 근데 경석이 형이 말했던 것처럼 앞에 있는 선수한테 줄 생각이었다면 이건 완전 미스죠. 그래서 딱 그 선수가 공을 받으러 오다가 공이 옆으로 가니까 이게 뭐지 하고 딱 쳐다보는 그게 나와요 장면이.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생각을 그냥 좀 실수죠. 봤는데 그냥 실수. 나는 이게 왜냐면 지금 언론이 다 산체스 실수를 하잖아요. 그리고 뭐 애슬레틱 제 홈페이지 가서 보니까 골키퍼한테 기본을 요구하는 게 과연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산체스 미스 장면을 이렇게 딱 사진으로 걸어놨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좀 정정할 필요도 있겠네요. 저는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보면서 모르는 거니까. 산체스가 정말 줄 생각이 있었는데
그 선수한테 안돼 솔직히 산체스가 거기서 나는 수비에게 공간 패스를 시도했는데 수비가 못 받아서 그래요 하는 거는 이제 그래 맞아요. 네, 그럼- 그거는 완전 네. 미스죠. 그거는 뭐 그렇게 인터뷰는 안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많은 곳에서 좀 네. 그러고 있다고 네. 하면 또 그것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그래서 미스인 건 확실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미스를 라이스가 진짜 1초도 고민하지 않았어. 그냥 바로 때렸어요. 슈팅을.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 슈팅을 때리는 게 이게 굉장히 먼 거리였거든요. 사실 그 슈팅도 보니까 옆구물 쪽에 그 네, 거의 아슬아슬하게. 아슬아슬 들어갔잖아요. 이거 보고 나서 와, 이렇게 잘 차냐 이렇게 아니 왜냐면 그렇게까지 안 차도 들어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근데 일단 빠르게 처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어.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고민하지 않고 맞아요. 슈팅을 때렸다. 그리고 날카롭게 또 슈팅 각도가 갔기 때문에 굉장히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판단을 라이스가 빠르게 해줬다. 네 그리고 네. 2대0 상황이었잖아요. 사실 네. 이거 못 넣으면 또 이럴 수 있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질 수 있었는데 이게 76분이었기 때문에 어. 사실 80분 정도의 득점이 따라가는 골을 기록하지 못하면 거의 이제 끝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딱 이 타이밍 마지막 순간에 정말 따라갈 수 있는 골을 기록을 했고 또 그 분위기 타서 나중에 또 득점까지 또 기록을 하면서 동점골이 또 됐기 때문에 진짜 이날 경기는 라이스가 건져 올렸다 진짜. 큰 일이었는데. 중요한 골이었다. 이게 제가 알기로 라이스가 이 경기에서 그러니까 한 개의 슈팅을 때렸는데 그게 골이다 뭐 이런 것도 네. 있는 것 같더라고. 저 정확한 게 아닌데 뭐 그 기사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라이스의 슈팅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여긴 또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비하인드가 또 있구만. 라이스가 경기 끝나고 인터뷰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그 상황에서 슈팅을 결정을 빠르게 할 수 있었냐라고 물어보니까 기자가 라이스가 베컴 다큐를 경기 전날 시청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도 지금 요즘 네. 붐이구만. 그래서 베컴 다큐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윈블던전에서 딱 그 맞아요. 하프라인 부근에서 베컴이 바로 차서 찾아. 네. 유명하죠 그 골. 네. 그래서 이 다른 선수가 그 크루이프 선수가 조르디 크루이프가 그걸 시도했는데 뭐 퍼거슨한테 엄청 욕을 먹었다라고 이제 베컴 인터뷰하면서 그래서 그거 보고 재밌겠는데 나도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어떻게 76분에 그런 생각이 들지? 아니 사실 이것도 MSG 좀 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근데 이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라이스가 이렇게 빠르게 슈팅을 할 수 있었던 그 기반에는 뭐 무드릭 아까 얘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기저에는 생각이 번뜩 딱 든 거야. 타이밍이 들면은 이렇게 먼 거리에서 슈팅해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그러니까 솔직히 평소에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게 가능할 거라고. 근데 이게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기저에 이제 베컴 다큐를 통해서 깔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슈팅을 시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 전에도 오늘 뭐 베컴 다큐를 봤는데 그런 슈팅 나오더라 이런 생각 그냥 한 번쯤 스쳐가자 했는데 경기 중에 이런 거 나오니까 바로 그냥. 그러니까 기출 문제 보고 온 거죠. 이게 나와 이러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사실 기출 문제가 자주 나오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냥 쓱 봤는데 기억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진짜 딱 그렇게 뭔가 상황이 잘 들어맞았다. 맞아요. 그래서 베컴 다큐가 또 한 사람에게 또 줬다. 한 골 넣어줬다. 넷플릭스에서 뭐 라이스한테 뭐 상품이라 굿즈라도 또 베컴 굿즈라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한 건 했네. 사인 유니폼이라도 하나. 하필 또 그게 아스날이어서 좀 문제일 뿐이지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지 못했고. 그래서 진짜 이런 비하인드도 있었다. 그리고 이 라이스의 득점을 통해서 아스날이 그것을 발판 삼아 동점까지 잘 만들어내고 경기는 그렇게 끝이 나게 됐습니다. 토르사르 잘했어요. 그래서 첼시 입장에서는 전반전 잘했는데 후반전에 약간 미스가 나오면서 아쉬운 경기였고 그다음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전반전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못했던 게 좀 아쉽고 결국 서로가 다 아쉬웠던 부분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